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서울의 밤하늘은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비바람을 몰아치고 있었고, 태양그룹 강민재 총재의 대저택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는 처참하게 찢겨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빗물과 눈물에 젖어 널브러져 있었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은 윤서아는 가늘게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부른 배를 감싸 안으며 절망적인 눈빛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민재 씨, 제발 내 말을 믿어주세요. 이 아이는 당신의 핏줄이 맞아요. 한유라가 꾸민 짓이란 말이에요.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무자비한 벼락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고, 곁에서 있던 한유라는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민재의 등 뒤로 숨어들었다. 강민재의 조각 같은 얼굴은 분노로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짙은 눈동자는 평소의 다정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오직 서늘한 살기만을 뿜어내며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그 아이, 내 아니야. 감히 내 집안에 더러운 씨앗을 품고 들어와 나를 기만해. 유라가 널 위해 목숨을 끊으려 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내 역겨운 연극에 속을 뻔했어.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잔혹한 비수는 서아의 심장을 찢어놓았고, 그녀는 어떻게든 오해를 풀기 위해 민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아니에요. 당신이 본 서류는 조작된 가짜라고요. 제발 한 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하지만 분노의 눈이 먼 민재는 서아의 간절한 손길을 차갑게 뿌리쳤다. 무정한 힘에 밀려 차가운 바닥에 나동그라진 서아는 배에 전해지는 둔탁한 통증에 짧은 비명을 질렀으나 민재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싸늘하게 돌아섰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내 더러운 얼굴을 단 1초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발로 걸어 나가지 않으면 경호원들을 불러 쓰레기처럼 내쫓아 버릴 테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한유라의 교활한 비웃음 소리를 들으며 서아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 어떤 변명도 이미 굳어버린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피눈물이 흐르는 뺨을 닦아내며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센 폭우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거리로 쫓겨난 서아는 얇은 겉옷 하나에 의지한 채 뼈를 깎는 듯한 추위와 배신의 고통 속에서 정처 없이 걸음을 옮겼다. 살을 내는 듯한 빗방울이 그녀의 몸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녀의 찢어진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지독한 원망과 분노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 뱃속의 작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두 팔로 배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강민재, 그리고 한유라, 내가 겪은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당신들도 똑같이 맛보게 될 거야. 언젠가 반드시 이 치욕을 수백 배로 갚아주고 당신들이 내 발밑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겠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비틀거리며 걷다가 결국 기력을 잃고 쓰러졌지만, 지나가던 마음씨 좋은 노부부에게 발견되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아는 오직 뱃속의 아이만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고, 낯선 이국 땅에서 홀로 혹독한 산골을 겪으며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면서도 자신을 버린 남자를 향한 복수심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코 돌아왔다. 아이의 건강하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우던 그 순간, 서아는 나약했던 과거의 윤서아는 완전히 죽었고, 오직 강인한 어머니로서 다시 태어났음을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뉴욕의 빈민가에서 시작된 그녀의 새로운 삶은 매일이 처절한 생존 투쟁과도 같았지만, 낮에는 접시를 닦고
밤에는 보석 디자인을 독학하며 단 하루도 자신의 목표를 잊지 않고 뼈를 깎는 노력을 거듭했다. 천재적인 감각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녀가 디자인한 독창적인 보석들은 서서히 상류층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주얼리 그룹의 수석 디자이너 자리를 꿰차며 국제적인 투자자로까지 명성을 떨치게 된 그녀는 이제 제이윤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거물로 성장했다. 6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서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철저하게 복수를 준비하며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윤지우는 태어날 때부터 강민재의 이목구비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빼닮았지만 그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적인 두뇌와 누구보다 속 깊은 다정함을 품고 있어 서아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자 삶의 이유였다. 불과 6살의 나이에 이미 복잡한 코딩을 마스터하고 국제 해킹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IT 영재로 성장한 지우는 어머니가 겪은 과거의 상처를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언제나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커서 엄마를 울린 나쁜 놈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지훈의 의젓한 위로는 서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세련된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우아한 자태로 걸어 나오는 제이윤의 등장에 공항 로비는 일순간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경탄의 탄성으로 가득 찼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의 자태는 과거 태양그룹의 초라하고 나약했던 안주인 윤서아의 흔적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걷는 6살 지훈 역시 맞춤 정장을 입고 시크한 표정으로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며 마치 작은 제왕처럼 주변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압도하고 있었다. 마중 나온 최고급 세단에 올라탄 서아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들을 바라보며 선글라스 너머로 서늘하고 냉혹한 미소를 지었고 마침내 6년 만에 자신이 이 땅에 다시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현재 얼마나 떨어졌지. 내가 지시한 대로 한유라가 진행하는 신규 프로젝트의 자금줄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나.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앞 좌석에 앉은 비서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은 아직 우리의 정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지훈은 작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최고급 노트북 키보드를 현란하게 두드리며 태양그룹의 메인 서버 보안망을 비웃듯이 가볍게 뚫고 들어가 그들의 핵심 기밀, 문서들을 하나씩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엄마, 이 강민재라는 남자 생각보다 보안 시스템을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내가 맘만 먹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회사를 통째로 파산시켜버릴 수 있겠어. 어떻게 할까? 당장 전산망을 마비시켜버릴까? 지훈의 당돌한 질문에 서아는 부드럽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직은 그들이 절망의 늪에 천천히 빠져드는 과정을 지켜보자며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한 서아는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과거에 비참했던 자신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들은 마치 6년 전 그날 밤 자신을 비웃던 한유라의 교활한 눈동자처럼 느껴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금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내가 겪었던 뼈를 깎는 고통을 당신들도 똑같이 하니 그보다 수백 배는
더 잔혹하게 돌려받게 될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강민재. 그녀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핏빛처럼 붉은 와인을 단숨에 삼켜버렸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강민재가 피로에 지친 얼굴로 서류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책상 위에 내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회사를 더욱 거대한 제국으로 키워냈고 겉으로는 완벽한 성공을 이룬 듯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도 모르게 끝없는 공허함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독한 상실감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한유라가 안주인 행세를 하며 곁을 맴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와의 정식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채 스스로를 차가운 얼음 성벽 안에 가두고 오직 일에만 매달리는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 비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온 한유라는 최고급 명품백을 흔들며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로 민재에게 다가갔다. 민재 씨, 오늘 저녁에 있을 자선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를 골랐는데 어때요? 우리 드디어 정식으로 약혼 발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 좀 해봤어요. 하지만 민재는 서늘한 눈빛으로 유라를 밀어내며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공식 석상에서는 선을 지키라고 약혼 발표 같은 소리는 2번 다시 꺼내지 마.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고 유라의 미소는 일순간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민재의 차가운 태도에 쫓겨나듯 회장실을 빠져나온 유라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속으로 삼켰다. 6년이나 지났어 그 빌어먹을 윤서아는 이미 길바닥에서 죽어 없어졌을 텐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 여자의 망령에 사로잡혀 나를 거부할 작정이지. 태양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무조건 내 차지여야 해. 그 누구도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강민재를 완벽하게 내 남자로 만들어버리겠어. 도끼가 바짝 오른 유라의 두 눈에는 광기 어린 탐욕과 멈출 수 없는 야망의 불꽃 이글거리고 있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완벽한 메이크업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선 서하는 비서가 건네준 오늘 밤 자선 파티의 참석자 명단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명단 가장 첫 줄에 선명하게 적힌 강민재와 한유라의 이름을 발견한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하고 매혹적인 조소가 떠올랐고 마침내 기다려왔던 복수의 무대가 세팅되었음을 직감했다. 오늘 밤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이 모인 그 화려한 파티장에서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허영과 거짓된 가면을 철저하게 박살내줄 테니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서하는 붉은 립스틱을 덧바르며 전투에 임하는 여전사처럼 결연한 표정으로 외출 준비를 마쳤다. 엄마가 파티장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지우는 자신의 방에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최첨단 해킹 시스템 앞에 앉아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듯 움직이자 태양그룹의 2중 3중 보안벽이 마치 종이장처럼 찢어지며 강민재의 개인 비자금 계좌와 은밀한 거래 내역들이 낱낱이 모니터 화면에 떠올랐다. 강민재 아저씨 겉으로는 엄청 깨끗한 척하더니 뒤로는 온갖 구린 짓을 다 하고 있었네. 우선 경고의 의미로 아주 작고 귀여운 악성 코드 하나를 심어두고 파티가 끝날 때쯤 터지게 만들어야지. 지훈은 장난기 가득한 악동처럼씩 웃으며 키보드를 경쾌하게 내리쳤다. 지훈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가 태양그룹의 메인 서버에 은밀하게 침투하기 시작한 순간 보안팀에는 비상경보가 울렸지만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긴급 보고를 받은 강민재는 미간을 찌푸리며 도대체 어떤 놈이 겁도 없이 태양그룹의 심장부를 건드린다는 말인가.
당장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이겁 없는 쥐새끼의 정체를 완벽하게 밝혀내라고 불같이 화를 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적이 자신의 목통을 조여오는 듯한 서늘한 기분에 휩싸인 민재는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했다. 파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하는 뉴욕 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태양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는 작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차명 계좌를 통해 유통되는 주식 물량을 싹 쓸어 담고 절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이 시장에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히 신경 쓰세요. 목표치에 도달하는 순간 즉시 경영권, 방어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준비를 완료해 두어야 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비서와 투자 팀원들은 제이윤의 완벽한 전략과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경의를 표하며 오직 작전의 성공만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며 서하는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차가운 복수기로 변해야만 했던 뉴욕에서의 그 끔찍했던 밤을 떠올렸다. 진통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그 순간 유일하게 자신을 버티게 했던 것은 억울하게 죽을 뻔했던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부정한 강민재를 향한 지독한 원망뿐이었다. 그때 그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윤서아는 더 이상 당신들이 함부로 짓밟고 비웃을 수 있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야. 내가 흘린 피눈물만큼 당신들의 삶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겠어. 눈물을 삼킨 그녀의 붉은 입술이 매혹적인 호선을 그리며 잔인하게 휘어졌다. 파티장 룸에서 잠시 대기하던 강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지갑 깊숙한 곳에 6년 동안 숨겨두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씁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아의 순수한 얼굴을 볼 때마다 그는 지독한 배신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치곤 했다. 너는 나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배신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빌어먹을 사진 한 장을 버리지 못하고 매일 밤 너의 환영에 시달려야 하는 건가? 그는 분노와 미련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신경질적으로 지갑을 닫고 차가운 이성의 가면을 다시 썼다. 마침내 자선 파티에 화려한 막이 오르고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언론의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강민재와 한유라가 다정한 연인인 척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을 밟았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와 사람들의 가식적인 찬사 속에서 유라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팔에 더욱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안주인 행세를 톡톡히 했다. 민재는 쏟아지는 불빛 속에서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 채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기계적인 미소만을 유지하며 이 지루하고 역겨운 허례허식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파멸을 향해 무섭게 굴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행사장 입구에 길게 늘어선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며 칠흑같이 검은 최고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붉은색의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완벽한 비율의 몸매를 뽐내며 차에서 내리자 장내에 가득했던 시끄러운 소음이 일순간 마법처럼 사라지고 숨막히는 정막이 흘렀다. 시선을 뗄 수 없는 치명적인 아름다움과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여자의 등장에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은 넋을 잃은 채 조각상처럼 굳어버렸고 사진기자들마저 셔터를 누르는 것을 잊을 정도로 그 압도적인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다. 당당하고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붉은 카펫을 밟으며 행사장 중심을 향해 걸어 들어오는 여자의 얼굴이 파티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짙은 화장과 차가운 눈빛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그녀는 과거 태양그룹에서 쫓겨나 처참하게 버려졌던 윤서아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과 패션계를 쥐고 흔드는 여왕 제이윤 그 자체였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모세의 기적처럼 군중들이 양옆으로 물러났고 그녀의 시선은 정확하게 행사장 상석에 서 있는 강민재와 한유라를 향해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곧장 날아가 꽂히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폭발적으로 자아냈다. 와인잔을 들고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던 민재의 시선이 제이윤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는 마치 번개에 맞은 듯 전신이 굳어버렸고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서아, 윤서아 말도 안 돼. 죽은 줄만 알았던 그녀가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지독한 환상인가. 극도의 충격과 혼란에 빠진 민재의 심장은 터질 듯이 거세게 요동쳤고 곁에 있던 유라 역시 눈앞에 나타난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려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황급히 틀어막았 자신을 향해 경악과 경련이 뒤섞인 표정으로 얼어붙은 강민재와 한유라를 내려다보며 서하는 마치 버러지를 바라보는 듯한 오만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마침내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 깊이 품어왔던 지독한 복수의 칼날을 그들의 목덜미에 들이밀었다. 오랜만이네요. 강민재 총재님, 그리고 한유라 씨, 당신들이 만들어준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어 올라왔는지 이제부터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보길 바랍니다.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목소리가 정막이 흐르는 행사장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강민재의 세상은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고 잔혹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다. 파티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제이윤이라는 거물급 인사가 과거 강민재의 전처 윤서아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오직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와 엄청난 재력에 압도되어 숨죽이고 그들의 대치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려 했으나 제이유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막아서며 단 한 치의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는 무자비한 철벽을 쳤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총재님, 우리는 처음 뵙는 사이인데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시는군요. 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자격조차 당신에게는 과분한 것 같네요. 그녀의 비수는 정확히 민재의 심장을 찔렀다. 제이윤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차가운 거절의 말은 6년 전 민재가 그녀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언사들과 오버랩되며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천 갈래만 갈래로 무참하게 찢어놓고 있었다. 뒤늦게 밀려오는 끔찍한 후회와 깨달음 속에서 민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 그 자체였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다. 이 처절한 재회를 시작으로 그녀가 준비한 완벽한 복수극의 서막이 화려하게 올랐고 강민재와 한유라는 피할 수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서서히 끌려 들어가며 비참한 파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파티장 한가운데서 강민재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눈앞에 선 제이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처 윤서아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눈부신 자태로 나타나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상황은 그의 오만한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서아, 너 정말 서아 맞아. 어떻게 6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제이윤의 얼음장 같은 눈빛에 가로막혀 허공으로 흩어졌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강민재의 팔짱을 더욱 강하게 옥죄어 하는 한유라는 애써 입가를 끌어올리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 제이윤 대표님이라고 하셨나요? 한국에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저희 태양그룹 총재님을 원래 아시는 사이인가 봐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극도의 경계심과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었고 서아를 향한 저기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6년 전에 연약했던 윤서아라면 겁을 먹고 물러섰겠지만 지금의 제이유는 콧방귀조차 뀌지 않았다. 제이유는 한유라의 떨리는 손글을 오만한 시선으로 쓱 훑어본 뒤 마치 벌레를 쫓아내듯 우아한 손짓으로 허공을 저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한유라 씨라고 했나요? 태양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노리는 불쌍한 꼭두각시 치고는 제법 당돌하시네요. 아는 사이냐고 물으셨습니까? 글쎄요. 내가 알던 강민재라는 남자는 이미 6년 전에 내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죽어버린 쓰레기일 뿐인데 말이죠. 제이윤의 거침없는 독설은 파티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한유라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쓰레기라는 단어가 귓가에 밝히자 강민재의 굳어진 얼굴에 순간적으로 분노와 고통이 교차했지만 그는 억지로 화를 억누르며 제이윤에게 다가섰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해. 당신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도대체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전부 들어줄 테니까 제발 나랑 단둘이 이야기 좀 하자고. 그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하며 제이윤의 손목을 잡으려 했으나 그녀는 혐오스럽다는 듯이 몸을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차갑게 피했다.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강민재 총재, 당신 같은 인간과 단둘이 나눌 이야기 따위는 단 한마디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제이유는 날선 목소리로 경고하며 주변에 모인 재계 인사들을 향해 시선을 돌린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 여러분, 오늘 같은 즐거운 자리에 불쾌한 불청객들 때문에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죠. 준비된 와인과 음악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민재와 유라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다른 귀빈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거물들은 제이윤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매료되어 그녀의 주변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강민재는 철저하게 고립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녀가 유창한 외국어와 세련된 매너로 글로벌 투자 계획을 설명할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였다. 민재는 다른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 속에서 시기심과 질투라는 낯선 감정이 미친 듯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6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서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강민재의 양심을 가차없이 찔러대기 시작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저토록 빛나고 강인한 여자를 내 손으로 직접 생지옥으로 밀어넣었다니.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쓰레기였어. 끝없는 자책감과 뼈저린 후회가 해일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멀리서 그녀의 찬란한 모습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삼키는 것뿐이었다. 행사장 구석으로 밀려난 한유라는 와인잔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제이윤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윤서아, 내년이 감히 살아서 돌아와. 그것도 모자라. 감히 내 눈앞에서 태양그룹의 총재를 모욕하고 내 자리를 위협해 결코 용서할 수 없어. 그녀는 핸드백 속의 휴대전화를 꽉 쥐며 어딘가로 은밀한 지시를 내리기 위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재윤의 약점을 찾아내 다시 한번 완벽하게 파멸시키겠다는 독한 결심을 다졌다. 파티장에서 폭풍 같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각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6살 천재 해커 지훈이 작전을 개시하고 있었다. 어두운 방안을 밝히는 3개의 대형 모니터 앞에는 지훈이 작은 손가락을 마법처럼 움직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화면에는 태양그룹의 핵심 보안망이 무너지는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자, 이제 메인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왔어. 강민재 아저씨가 숨겨둔 더러운 비밀들을 전부 세상 밖으로 꺼내줄 시간이야. 지우는 태양그룹의 기밀 문서를 하나둘씩 복사하며 엄마를 그렇게 비참하게 버렸던 생부라는 작자의 형편없는 보안 의식을 속으로 마음껏 조롱했다. 우리 엄마를 아프게 한 대가는 고작 이 정도 수준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씩 부숴버릴 테니까.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서늘한 분노가 지훈의 맑은 눈동자 속에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는 복수의 다음 단계를 위해 치밀하게 짜인 악성 코드를 메인 서버의 심장부에 심었다.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자 지훈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강민재의 개인 업무용 태블릿과 회장실의 대형 모니터에 동시다발적으로 띄울 특별한 경고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태양은 이미 저물기 시작했다. 당신의 오만과 거짓이 만들어낸 지옥불이 곧 당신의 목통을 조일 것이다. 제이 엔터키를 경쾌하게 누르는 순간 붉은색 글씨로 쓰인 소름 끼치는 경고장이 태양그룹의 전체 네트워크를 뚫고 강민재의 모든 개인 기기 화면을 점령했고, 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조용히 종료시켰다. 화려한 자선 파티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굳은 표정으로 서아를 주시하던 강민재의 양복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번호임을 확인한 민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황급히 파티장 밖에 조용한 복도로 빠져나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연락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몰라. 당장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고함 소리에 수화기 너머에 비서실장은 사시나무 떨듯 목소리를 떨며 최악의 상황을 보고했다. 총재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 태양그룹 본사의 메인 서버가 정체불명의 해커에게 완전히 뚫려버렸습니다. 모든 보안팀이 투입되었지만 놈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절망적인 보고에 민재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벽에 기대어 섰다. 기밀문서 유출은 어떻게 되었어? 방어선이 뚫렸다면 당장 전산망을 물리적으로 차단해서라도 막아내란 말이야. 이 무능한 자식들아. 민재가 이성을 잃고 소리치자 비서실장은 더욱 절망적인 목소리로 치명적인 메시지에 대해 덧붙였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총재님 해커가 총재님의 개인 태블릿과 회장실 모니터에 붉은 글씨로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태양은 이미 저물기 시작했다며 제이라는 이니셜을 남겼습니다. 제이라는 알파벳을 듣는 순간 민재의 뇌리에는 방금 전 행사장 안에서 자신을 오만하게 내려다보던 제이윤의 서늘한 미소가 벼락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막힌 타이밍과 이니셜의 일치에 민재는 척추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열어 비서가 보낸 메시지 캡처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가득 핏빛처럼 선명하게 새겨진 경고 문구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민재의 두 눈에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지독한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다. 제이윤, 설마 당신이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계획하고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말인가? 6년 동안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아의 완벽한 부활과 태양그룹을 향한 전례 없는 사이버 테러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직감은 그를 미치도록 불안하게 만들었고 당장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분노와 혼란 속에서 파티장으로 뛰어들어간 민재는 다짜고짜 제이윤을 찾아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마치고 홀연히 사라진 뒤였다. 허탈감에 빠진 민재는 한유라가 다가와 팔짱을 끼며 왜 혼자 두고 나갔느냐고 칭얼거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비서에게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소리쳤다. 당장 본사로 돌아간다. 보안팀장과 정보팀장 모두 회장실로 집합하라고 해. 단 하나의 단서라도 놓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민재의 얼굴은 무섭게 굳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민재의 행동에 당황한 한유라는 뾰로통한 표정으로 억지로 차에 따라 올라타며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민재 씨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아까 그 제이윤인가 뭔가 하는 계집애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똑똑히 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넋을 잃고 바라보던 눈빛을 그녀는 서아를 향한 극도의 질투심과 자신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이성을 잃고 악을 쓰며 민재를 다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자비한 시선뿐이었다. 강민재는 운전석 등받이를 꽉 쥔 채 핏발선 눈으로 한유라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무겁게 내리깔고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지금 회사그룹 전체에 존망이 걸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한가하게 여자 질투나 받아줄 시간 따위는 없어. 당장 입 다물지 않으면 이 차에서 쫓아내 버리겠어. 그의 서리빨 같은 경고의 한유라는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지만 속으로는 서아를 향한 끔찍한 복수심을 더욱 맹렬하게 불태우며 반드시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잔혹한 다짐을 거듭했다. 같은 시각 파티장을 여유롭게 빠져나와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서아는 하이힐을 벗어던지며 피곤한 몸을 소파에 기댔고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지훈이 뛰어왔다. 엄마 오셨어요. 오늘 파티는 어땠어요? 강민재 아저씨 얼굴이 아주 볼만했겠네요. 내가 그쪽 네트워크에 작은 폭탄을 하나 터뜨려줬거든요. 천진난만한 아이의 얼굴로 무시무시한 해킹 성공담을 자랑하는 아들을 보며 서아는 사랑스러움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묘한 감정을 느끼며 지훈을 품에 꽉 안아주었다. 지훈은 엄마의 품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서아에게 돌려 보여주며 오늘 밤 탈취한 태양그룹의 핵심 기밀 자료들의 목록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여기 보세요. 강민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한유라가 뒤에서 저지른 불법 로비 명단까지 전부 다 내 손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걸 언론에 터뜨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아이의 완벽한 정보력과 천재적인 두뇌 회전에 서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아들의 이마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남겼다. 정말 수고했어. 우리 아들 지훈이가 아니었다면 엄마 혼자서 이렇게 빨리 계획을 진행시키지는 못했을 거야. 하지만 아직은 이 패를 섣불리 꺼낼 때가 아니야. 서아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더욱 치밀하고 잔혹한 다음 단계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다듬었다. 그들이 공포에 질려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천천히 감상해야지. 강민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가면서 완벽한 절망을 선사할 거야. 서아의 눈빛은 밤하늘보다 깊고 차가웠다.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로 돌아온 강민재는 엉망이 된 보안 시스템 복구 현황을 보고받으며 극한의 스트레스로 담배를 연거푸 피워대고 있었다. 정보팀장은 들어와 당장 내일부터 전 세계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제이윤이라는 여자의 지난 6년간의 행적을 낱낱이 조사해서 보고해. 그는 서류철을 책상에 내리치며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고 제이윤이 미국에서 어떻게 거대한 부를 축적했는지, 그녀의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있는지 먼지 한 톨까지 찾아내라고 엄중하게 지시를 내렸다. 모든 직원들을 물리고 홀로 남은 회장실의 짙은 어둠 속에서 민재는 제이윤이 남긴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떠 있는 모니터를 멍하니 응시했다. 서아야, 정말 네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거라면 나는 기꺼이 네가 파놓은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 주마. 네가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한다면 그 증오조차 전부 다 받아낼 테니까.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복수심을 넘어선 지독한 그리움과 소유욕이 기괴하게 뒤섞여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며 그의 이성을 천천히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죽어있던 심장은 다시 거세게 뛰기 시작했고, 이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이윤을, 아니 윤서아를 다시 자신의 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비틀린 집착이 싹트고 있었다. 기다려, 서아. 네가 감추고 있는 그 완벽한 가면을 내 손으로 직접 벗겨내고 우리가 잃어버린 6년의 시간을 반드시 되찾고야 말 테니까. 민재는 주먹을 꽉 쥐며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번뜩이는 눈빛을 발산했고 서아를 향한 지독한 추격전의 시작을 스스로에게 알렸다. 창밖으로 번개가 치며 서울 시내를 하얗게 비추는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는 파티장에서 보았던 제이윤의 눈빛과 함께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던 한 어린아이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환상이었는지 실제였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아이의 뒷모습은 기묘할 정도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쏙 빼닮아 있었고, 민재의 심장은 알 수 없는 본능적인 떨림으로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거대한 진실의 파편이 서서히 그의 발밑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었고, 운명의 폭풍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강민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제이윤의 흔적을 쫓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고,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센터의 병원장인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부탁을 남겼다. 아주 중요한 확인이 필요해. 조만간 내가 샘플을 하나 넘길 테니 병원의 모든 기록을 철저히 보안에 붙이고 오직 나에게만 결과를 알려줘야 해. 아직 실체도 없는 의심이었지만 핏줄을 끌어당기는 기이한 본능은 그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고, 그는 진실을 향해 위험한 첫발을 내디뎠다. 반면 서아는 창밖에 눈부신 아침 햇살을 맞으며 지훈과 함께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앞으로 강민재가 겪게 될 혼란과 고통을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다. 사냥감이 스스로 덫을 향해 걸어오고 있구나.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거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야. 태양그룹의 붕괴와 강민재의 처절한 참회가 얽힌 복수극의 두 번째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었고, 누구도 이 잔혹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었다. 화창한 주말 오후 서울 도심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는 태양그룹이 후원하는 국제정보통신 박람회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고, 강민재는 피로가 누적된 무거운 몸을 이끌고 VIP 전시관을 순찰하고 있었다. 제이윤의 등장 이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극심한 혼란과 불안감에 시달리던 그는 억지로라도 일에 집중하며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려 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어딘가에 숨어있을 서아의 흔적을 쫓는데 쏠려 있었다. 수많은 인파 속을 영혼 없이 걸어가던 그의 시선이 최첨단 코딩 체험 부스 앞에 앉아있는 한 작은 남자아이의 뒷모습에 무심코 머물렀다. 아이는 자신의 체구보다 훨씬 큰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어른들도 다루기 힘든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현란한 손놀림으로 막힘없이 입력하고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 천재적인 광경을 지켜보며 탄성을 터뜨리고 있었다.
강민재는 묘한 호기심에 이끌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그 아이의 등 뒤로 다가갔고, 화면에 떠오르는 코드들이 며칠 전 태양그룹 서버를 마비시켰던 악성 코드의 패턴과 기묘하게 닮아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러내리며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인기척을 느낀 아이가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민재와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민재의 심장은 벼락에 맞은 듯 쿵하고 멎어버렸고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눈앞에 앉아있는 6살 남짓의 꼬마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민재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을 쏙 빼닮아 있었고,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콧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갑고 서늘한 눈동자까지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터질 듯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미친 듯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극도의 충격으로 굳어버린 민재를 향해 지훈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조숙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빤히 올려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저씨가 태양그룹의 강민재 총재님인가 보네요. 남의 얼굴을 그렇게 허락도 없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 아주 무례한 행동이라는 걸 모르시나요? 길을 막고 서 계시니 아주 불편하네요.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냉랭한 말투와 오만한 태도는 그 나이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이 서 있었고, 민재를 향한 숨길 수 없는 강한 적대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덜덜 떨리는 입술을 애써 진정시키며 민재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는 핏발선 눈으로 아이의 작은 얼굴을 다급하게 살피며 쉰 목소리로 간신히 질문을 던졌다. 너 도대체 이름이 뭐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왜 혼자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나한테 내 이름만이라도 제발 알려줄 수 있겠니? 그가 애타게 묻자 지훈은 한쪽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려 차갑게 비웃으며 내 이름은 윤지훈이고 우리 엄마는 제이윤이에요. 아저씨 같은 나쁜 사람이 우리 엄마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정말 역겨워요.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제이윤이라는 이름과 윤지훈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그의 뇌리에 연달아 밝히는 순간 민재는 6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서아의 푸른 배를 바라보며 잔인한 폭언을 쏟아냈던 자신의 끔찍한 과거가 생생하게 떠올라 숨이 턱 막혔다. 이 아이가 서아의 아들이라면 나이는 분명 6살일 것이고 시기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무서운 진실이 그의 목을 졸라오기 시작하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서아의 아들 제이윤의 아이. 그렇다면 이 아이가 정말로 나와 서아 사이에서 태어난 나의 핏줄이란 말인가. 그는 혼란에 빠졌다. 혼란과 회한으로 얼어붙은 강민재를 향해 지우는 노트북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른에게 하듯 단호하고 매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또벅또벅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 근처에 얼쩡거리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엄마를 울릴 자격도 없고 내 아빠가 될 자격은 더더욱 없는 구제불능의 쓰레기니까요. 다음번엔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멀어지는 아이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민재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지훈의 어깨를 스치듯 만졌고, 그 순간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이 그의 손가락 사이에 간신히 걸려들었다. 작은 머리카락 한 올을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중하게 움켜쥔 강민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박람회장을 빠져나와 대기 중이던 자신의 차에 올라타 기사에게 당장 SK병원으로 가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뒷좌석에 주저앉은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바닥 위에 놓인 얇은 머리카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친아들이라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뼈저리게 실감하며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즉시 유전자 검사센터의 병원장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도착할 테니 모든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 강민재가 병원으로 향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한유라는 흥신소 직원이 몰래 찍어보낸 박람 회장 사진들을 확인하다가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고 패닉에 빠졌다. 사진 속 강민재와 마주 서 있는 꼬마의 얼굴은 누가 보아도 강민재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고, 그녀는 6년 전 자신이 조작했던 유전자 검사지의 거짓말이 마침내 발각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안 돼.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윤서아가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다면 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난 파멸하고 말 거야. 극도의 공포와 광기에 휩싸인 한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비밀 대포폰을 꺼내들어 어둠의 조직과 연결된 브로커에게 연락을 취하며 자신의 목숨을 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지금 당장 사진 하나 보낼 테니까 이 꼬마 쥐새끼를 잡아들여 어떻게든 강민재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고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아주 멀리 팔아넘겨버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윤서와 그년의 핏줄을 내 눈앞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란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 찬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브로커와의 통화를 마치고 거액의 착수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한 한유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고는 이제 모든 장애물이 사라질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기괴한 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서아의 아이만 사라진다면 강민재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고 자신이 태양그룹의 안주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얄팍한 계획이 불러올 끔찍한 파국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통화 내용은 이미 지훈이 설치해둔 도청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간으로 녹음되고 있었다. 호텔 스위트룸 자신의 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한유라의 통화 내용을 빠짐없이 도청하고 있던 지훈은 기가 차다는 듯 차가운 조소를 터뜨리며 천재적인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납치범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쥐새끼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지. 한유라, 아줌마 감히 나를 건드리고도 무사할 줄 알았다면 정말 큰 오산이야. 당신이 파놓은 무덤에 당신 스스로 들어가게 만들어줄게. 지훈은 전혀 겁먹은 기색 없이 오히려 완벽한 사냥감을 만난 맹수처럼 눈빛을 번뜩이며 제2운의 전속 사설 경호팀에게 즉각적인 출동 명령을 하달했다. 지훈의 지시를 받은 최정예 경호원들은 아이의 동선을 따라 은밀하당당 단 섬대, 단처, 덤 지훈은 미끼를 자처하며 호텔 밖의 담텅서 드문 골목길을 향해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커먼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지훈의 앞을 가로막았고 험악한 인상의 건달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아이를 낚아채려 했지만 그들의 손이 닿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해 바닥에 패대기 쳤다. 뼈가 부러지는 비명소리가 텅 빈 골목길을 메우며 상황은 단 1분 만에 깔끔하게 종료되었다. 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포박당한 납치범들을 향해 지훈은 작은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다가가 싸늘하게 얼어붙은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한유라가 너희들에게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네. 너희들의 휴대폰은 이미 내가 다 해킹했고 너희 조직의 모든 불법 거래 장부도 내 손안에 있어 당장 경찰에 넘겨버리기 전에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협박에 거구의 건달들은 덜덜 떨며 아무런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 지훈은 납치범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한유라의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에 백도어를 심어
역해킹을 시도했고 그녀의 숨겨진 폴더 깊숙한 곳에서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치명적인 비밀 문서들을 몽땅 끄집어내는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6년 전 유라가 윤서아를 몰아내기 위해 브로커를 매수하여 유전자 검사지를 위조했던 정황과 가짜 자살 시도를 꾸미기 위해 의사를 매수한 은행 송금 내역까지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범죄 증거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한유라의 얄팍한 거짓말도 완전한 끝이네. 기대해. 아저씨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지훈은 확보한 모든 위조 증거 자료들과 한유라가 자신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6년 전에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하나의 거대한 압축 파일로 정성스럽게 묶어냈다. 그는 강민재의 개인 스마트폰에 직접 접속하여 이 파괴적인 진실의 폭탄을 전송할 준비를 마친 뒤 발송 버튼을 누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마침내 억울하게 눈물 흘렸던 어머니의 복수를 자신의 손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음이 울리자 지우는 뒤돌아서서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호텔로 걸음을 옮겼다. SK 병원장실에 도착한 강민재는 핏기가 가신 창백한 얼굴로 친구에게 지훈의 머리카락이 담긴 비닐팩을 건네며 당장 자신이 가져온 샘플과 비교하여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해 달라고 절박하게 매달렸다. 모든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 이 검사부터 당장 처리해줘. 단 1분 1초라도 빨리 결과를 알아야겠어. 만약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맞다면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놈이야. 제발 서둘러줘. 친구는 민재의 절망적인 몰골에 놀라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직접 검사실로 뛰어내려가 긴급 분석을 지시했다. VIP 대기실에 홀로 남겨진 민재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끝없이 밀려오는 불길한 상상 속에서 미친 듯이 방 안을 서성거렸고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비 오는 날 밤 자신을 향해 울부짖으며 결백을 주장하던 서아의 처절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계속해서 그의 귓가를 맴돌았고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자비하게 그녀를 짓밟았는지 뒤늦은 후회가 해일처럼 덮쳐와 그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이고 있었다. 그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제발 진실이 자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만은 아니기를 신에게 수백 번 기도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던 중 민재의 휴대전화가 날카로운 진동 소리를 내며 책상 위에서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고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수신 알림과 함께 대용량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화면을 열어 그 속에 담긴 첫 번째 음성 파일을 무심코 재생시키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한유라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잔혹했다. 이 꼬마 쥐새끼를 잡아들여 어떻게든 강민재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처리해 윤서와 그년의 핏줄을 내 눈앞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란 말이야. 스피커를 찍고 나오는 한유라의 살기. 어린 악쓰는 소리에 민재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녀가 서아의 아들, 즉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지훈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했다는 끔찍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동안 천사 같은 얼굴로 자신을 속여왔던 한유라의 악마, 같은 민낯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그는 치밀어 오르는 살기를 주체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다음 첨부 파일을 연 강민재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무섭게 확장되었고 화면에 선명하게 떠오른 것은 6년 전 유라가 은행을 통해 브로커에게 거액 송금한 내역과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그가 서아의 얼굴에 집어던졌던 그 종이는 철저하게 조작된 쓰레기였고 화면 속에 진짜 문서에는 불일치가 아닌 99.99% 일치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밝혀 있어 그의 남은 이성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모든 것이 한유라의 교활한 거짓말이었고 자신은 그 거짓말에 노란한 가장 멍청한 바보였다.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민재는 극심한 구역질을 느끼며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를 붙잡고 속을 개원했고 핏발 선 두 눈에서는 통곡과도 같은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다. 자신이 그렇게 잔인하게 버렸던 아이가 바로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자신의 심장을 맨손으로 도려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자책감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바로 그 순간 병원장인 친구가 굳은 표정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핏기가 사라진 창백한 얼굴로 민재의 손에 갓 출력된 따끈따끈한 새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말없이 건네주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든 민재의 시선이 결과지의 마지막 줄에 가닿았고 그곳에는 지훈과 자신이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성립한다는 99.99% 일치 판정이 무자비한 사형 선고처럼 새겨져 있었다. 친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재야 그 아이 내 친아들이 확실해.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거냐. 라며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다. 손에 들린 결과지가 팔랑거리며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지고 강민재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처절하고도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지훈의 차가운 눈동자가 뇌리에 밝혀 지워지지 않았고 비바람 속에서 맨발로 쫓겨나던 서아의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그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아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스스로가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괴물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다. 한참 동안 짐승처럼 통곡하던 민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에는 지독한 후회와 함께 한유라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살기가 검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유라 감히 나를 기만하고 내 가족을 파괴해 내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을 내 손으로 직접 선물해 주마. 그리고 서아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평생토록 엎드려 용서를 구하겠어. 그는 바닥에 떨어진 유전자 검사지를 꽉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피해 복수와 처절한 속죄를 향한 무서운 결심을 가슴에 새겼다. 병원에서 빠져나온 강민재의 두 눈은 분노와 살기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곧장 한유라가 머물고 있는 태양그룹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부수듯 열어젖힌 그의 앞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유롭게 샴페인을 마시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한유라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재 씨,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가식적인 걱정을 늘어놓으며 민재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려 했지만 민재는 역겨운 벌레를 쳐다보듯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다.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는 한유라를 향해 강민재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다가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무자비하게 허공으로 들어올렸다. 이 역겨운 뱀 같은 년 감히 나를 속이고
내 아내와 내 핏줄을 지옥으로 몰아넣어 내년이 꾸민 그 더러운 짓거리들을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더냐. 민재의 입에서 터져나온 벼락 같은 분노에 유라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재 씨, 무슨 오해가 있는 게 분명해요. 누가 당신에게 이상한 소리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백해요. 그녀는 거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강민재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았고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녹음기가 담긴 USB를 꺼내 그녀의 얼굴에 사정없이 집어던졌다. 6년 전 네가 매수한 의사와 브로커의 송금 내역, 그리고 내 아들을 납치해서 죽이려고 브로커에게 지시한 내년의 끔찍한 목소리까지 전부 다 여기에 들어있다. 똑똑히 들어봐. 민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펜트하우스 안에는 지운을 없애버리라며 악을 쓰는 유라의 끔찍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완벽했던 그녀의 철면피는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렸다. 모든 진실이 발각되자 유라는 털썩 주저앉았다. 도끼가 바짝 오른 유라는 이판사판이라는 듯 다악을 쓰며 강민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그 서류를 조작했고 그 핏덩이를 죽이라고 시켰어. 하지만 나를 이렇게 괴물로 만든 건 당신이야. 당신이 나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짓까지 했겠어. 당신도 결국 나와 똑같은 쓰레기일 뿐이야. 그녀의 적반하장 태도의 민재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고 그는 그녀의 멱살을 쥐고 베란다 난간 쪽으로 거칠게 끌고 가며 그녀를 당장이라도 허공으로 던져버릴 듯 무서운 살기를 뿜어냈다. 죽음의 공포가 유라를 덮쳤다. 비명을 지르며 난간에 매달린 유라를 차갑게 내려다보던 강민재는 혐오스러운 오물을 치우듯 그녀를 바닥에 다시 내동댕이 치며 싸늘한 선고를 내렸다. 내년 따위의 더러운 피로 내 손을 더럽히지는 않겠다. 대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가장 비참한 시궁창 속에서 평생 짐승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주마. 비서실장 당장 들어와.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발버둥치는 한유라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살인교사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된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로 악을 쓰며 끌려나갔고 가짜 인생은 완벽하게 끝이 났다. 유라를 경찰에 넘긴 강민재는 그 즉시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한유라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고 그녀의 가족들이 누리던 혜택까지 전부 회수하도록 조치하며 일말의 자비도 없는 잔혹한 응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복수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서아를 향한 지독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더욱 거세게 밀려와 그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서아,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전부 알았어. 제발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사죄할 기회를 줘. 당신이 당했던 그 끔찍한 고통을 내가 다 갚을 수 있게 해줘.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제2윤의 임시 한국지사 건물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거칠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정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뛰어내려 로비로 달려 들어갔다. 경호원들이 막아섰지만 이성을 잃은 강민재는 그들을 거칠게 뿌리치며 오직 서아를 찾아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진했고 그의 초췌하고 망가진 모습은 평소에 차갑고 완벽했던 태양그룹 총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완벽한 수트 차림의 서늘한 눈빛을 한 서아가 지훈의 손을 잡고 로비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아내와 아들이었다. 자신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서아와
지훈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강민재의 굳건했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쿵소리를 내며 차가운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최고 권력자이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던 오만한 재벌 총수가 수많은 직원과 사람들이 지켜보는 로비 한가운데서 한 여자의 발밑에 엎드려 오열하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서아야,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당신이 겪은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내가 전부 몰랐어. 내가 죽일 놈이야. 그의 짐승 같은 통곡 소리가 로비를 채웠다. 민재의 눈물은 거짓이 아닌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처절한 참회와 회한의 눈물이었지만 그의 발밑에 선 서아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단 한치의 미동조차 없이 서늘하기만 했다. 강민재 총재님 늦게라도 진실을 알게 되셨다니 축하드립니다만 그 눈물이 저에게는 그저 역겨운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당신이 이제 와서 바닥에 엎드려 빈다고 해서 내가 겪은 6년의 지옥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아의 차가운 목소리는 얼음 송곳이 되어 민재의 심장을 찔렀고 그녀는 그의 떨리는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피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눈물로 범벅이 된 민재는 서아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처절하게 용서를 구했고 지훈을 향해 덜덜 떨리는 손을 뻗으며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바보 같아서 널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아들에게 몹쓸 짓을 했어. 제발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너희 모자를 보살필 기회를 한 번만 허락해다오. 그의 절규는 구경하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숙연하게 만들 정도로 애처로웠지만 서아의 마음속에 굳게 닫힌 철벽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차가웠다. 강민재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엄마의 뒤로 숨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서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민재의 손을 매몰차게 쳐내며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생부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나한테 함부로 아빠라는 더러운 단어를 쓰지 마세요. 나에게 아빠 같은 건 태어날 때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테니까요. 당신은 그저 우리 엄마를 버리고 나를 부정했던 끔찍한 괴물일 뿐이에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잔인하고 명확한 거절의 말은 강민재의 가슴에 수천 개의 대못이 되어 무자비하게 밝혔다. 친아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냉혹한 저주의 강민재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다. 그가 오만하게 휘둘렀던 권력과 재산은 이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가 저질렀던 오해와 불신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을 영원히 잃게 만드는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빠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평생 너희 발밑에서 노예처럼 살아도 좋으니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열하는 강민재를 향해 윤서아는 서늘하게 식은 눈동자로 그를 내려다보며 6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에 그가 자신에게 던졌던 잔인한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주기 시작했다. 강민재 씨, 당신이 6년 전에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아이 아니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내 더러운 얼굴을 단 1초도 보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내뱉었 그 말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망설임도 담겨 있지 않았고 오직 지독한 복수심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쏟아내는 과거의 잔인한 망언들은 강민재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고
그는 극심한 자기 혐오와 파도처럼 밀려드는 뼈저린 후회 속에서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괴롭게 울부짖었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귀신에 씌었어. 서아야,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그 무서운 말들은 제발 거두어줘. 내가 당신에게 평생토록 엎드려 속죄할 테니까 제발 나를 벌레처럼 버리지 말아줘. 강민재의 처절한 애원은 듣는 이의 가슴마저 미어지게 했지만 이미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서아의 마음은 굳게 닫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민재를 싸늘하게 무시하며 엄마의 손을 이끌고 돌아설 준비를 했고 그의 작은 뒷모습에서는 아버지를 향한 일말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경멸과 무관심이 묻어났다. 가요, 엄마 저런 한심한 쓰레기한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지은 죄악의 수렁 속에서 혼자 비참하게 허우적거리다 죽어가게 내버려 두면 돼요. 아이의 서늘한 마지막 선고는 강민재의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철저하게 짓밟아버렸고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질 만큼 지독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다. 서아는 지훈의 손을 꽉 잡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 밖을 향해 걸어갔고 굽 높은 하이힐 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강민재의 심장을 짓밟는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멀어져 갔다. 바닥에 쓰러진 채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민재는 피가 맺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저주하며 울부짖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해야 할 여자와 자신의 핏줄을 자기 손으로 직접 파괴했다는 잔혹한 진실은 그가 살아있는 매 순간을 살아있는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 로비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천하의 강민재가 무너져 내리는 이 충격적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고 곧 이 사건은 대한민국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거대한 스캔들로 번져나갈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민재에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태양그룹의 주가 폭락 따위는 뇌리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오직 멀어져간 서아의 차가운 눈빛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그를 미치도록 괴롭히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너희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겠어. 평생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는 개가 되어도 좋으니까 제발 내 곁에만 있어줘. 며칠 후 강민재의 몰락과 한유라의 구속 소식은 연일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며 거대한 제국은 순식간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재는 회사의 존망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버린 채 오직 서아와 지훈이 머무는 호텔 주변을 유령처럼 맴돌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멀리서 지켜보는 데에만 집착했다. 초췌해진 얼굴과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그가 6년 전 서아에게 안겨주었던 생지옥의 대가를 온몸으로 치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비가 거세게 내리던 어느 날 밤, 민재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서아의 호텔, 스위트룸 창문만을 하염없이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빗물은 그의 뺨을 타고 눈물과 함께 뒤섞여 흘러내렸고 6년 전 서아가 임신한 몸으로 비를 맞으며 쫓겨나던 그 비참했던 순간을 그는 비로소 똑같은 위치에서 뼈저리게 체험하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서아야, 춥고 무서웠지. 내가 너를 이 차가운 비바람 속에 내몰았어. 내가 죽어 마땅한 괴물이야. 내가 용서할 때까지 평생 이곳에서 비를 맞으며 벌을 받을게. 호텔 스위트룸 창가에 서서 커튼 틈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던 서아는 폭우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강민재의 초라한 인형을 발견하고는 차가운 눈빛을 번뜩이며 와인잔을 세게 틀어쥐었다. 그의 처절한 참회가 진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끔찍한 상처는 그깟 빗속의 눈맛 방울로 쉽게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니었다. 고작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무너지면 안 되지. 강민재, 당신이 나에게 준 절망은 아직 절반도 돌려받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발버둥 쳐봐. 다음 날 독감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강민재는 끈질기게 서아의 비즈니스 미팅 장소까지 따라와 멀리서 그녀를 호위하듯 지켜보았고 그의 병적인 집착과 헌신은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로 맹목적이고 처절했다. 서아가 경쟁사 회장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민재의 심장은 질투심과 소유욕으로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당당하게 나설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구석에 숨어 피눈물을 삼켰다. 저토록 아름답고 눈부신 미소를 나에게만 보여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그 모든 기적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구나. 나는 정말 바보 천치야. 한편 지우는 엄마를 따라 한국에 온 이후로 자신의 막강한 해킹 실력을 이용해 태양그룹의 무너진 보안망을 완전히 장악하고 강민재의 개인 자산까지 전부 자신과 서아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이전시키기 시작했다. 보통의 재벌 총수라면 분노하여 당장 고소라도 했겠지만 민재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들과 아내에게 기꺼이 바치겠다는 듯 어떤 방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래, 지훈아, 아빠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전부 너희들의 것이었어. 내 숨통까지 전부 끊어놓아도 좋으니 제발 내 마음만은 알아주렴. 하지만 서아는 강민재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일말의 쾌감을 느끼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통증이 피어오르는 것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차갑게 통제하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를 지탱해 온 것은 오직 강민재를 향한 지독한 증오였지만 막상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발밑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참회하는 모습을 매일 마주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혼란을 야기했다. 흔들리지 마, 윤서아. 저 남자의 눈물에 속아 다시는 과거에 그 나약하고 멍청했던 여자로 돌아가서는 안 돼. 그날 밤 서아는 잠든 지훈의 천사 같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거실로 나와 위스키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고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밤거리를 바라보며 복수의 끝에서 마주해야 할 공허함을 깊이 생각했다. 강민재는 완벽하게 무너졌고 한유라는 감옥에서 평생 썩어갈 운명이 되었으니 그녀가 목표했던 모든 복수는 사실상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핏줄로 이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천륜마저 영원히 끊어내는 것이 과연 지훈을 위한 길인지 고민이 깊어졌다. 내가 겪은 고통을 갚아주는 것은 내 권리지만 지훈이에게서 친아버지를 영원히 빼앗는 것은 엄마로서 잔인한 짓이 아닐까. 복수와 연민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서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강민재는 다음 날에도 변함없이 먼발치에서 수척해진 얼굴로 그녀의 출근길을 지켜보며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듯 고통스러운 속죄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자신을 평생 증오하더라도 결코 원망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남은 생명조차 언제든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모든 것을 내려놓은 성자처럼 초연하면서도 지독하게 슬픈 눈동자로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파멸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이 비극적인 사랑은 이제 남은 마지막 피바람을 향해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었다.
서아의 복수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태양그룹이 경영난으로 흔들리는 와중에도 강민재는 오직 서아와 지훈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태양그룹의 핵심 계열사 지분과 해외에 숨겨두었던 막대한 비자금까지 전부 서아의 이름으로 넘기는 법적 절차를 마쳤고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기꺼이 선택했다. 이 돈이 당신이 겪은 고통을 단 1%라도 지워줄 수 있다면 내 목숨까지도 전부 팔아서 바치겠어. 그는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남기며 텅 빈 회장실에서 쓸쓸하지만 후회 없는 미소를 지었고 오직 두 사람의 행복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태양그룹이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과거 강민재의 무자비한 기업 사냥으로 인해 원한을 품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이 기회를 틈타 잔혹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양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가장 먼저 강민재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제이윤, 즉 윤서아를 제거하여 강민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는 끔찍한 암살 계획을 세웠다. 서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킬러들은 그녀가 지훈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홀로 외곽의 인적 드문 도로를 달리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노려 기습적인 차량 테러를 감행하기로 결정했고 죽음의 그림자가 서아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평소처럼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지훈을 최고급 사립 유치원에 무사히 데려다 준 뒤 다음 비즈니스 미팅 장소로 향하기 위해 한적한 교외 도로에 진입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던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검은색 승합차 두 대가 위협적인 속도로 자신의 차를 향해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도대체 저 차들은 뭐야? 강민재가 보낸 경호원들은 아닌 것 같은데 살기가 느껴져. 서아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속도를 높였지만 적들은 교묘하게 그녀의 퇴로를 차단하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서아가 핸들을 꺾으며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그녀의 차를 향해 돌진해 왔다. 앞뒤가 완전히 가로막힌 채 죽음의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덮친 찰나 어디선가 굉음을 내며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날아오듯 끼어들어 덤프트럭과 서아의 차 사이를 가로막았다. 쾅하는 귀를 찢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스포츠카는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허공으로 튕겨 올랐고 파편들이 비오는 도로 위로 무참하게 쏟아져 내렸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 서아의 차를 보호한 스포츠카는 처참하게 부서진 채 화염에 휩싸였고 그 충격으로 도로 밖으로 밀려난 서아는 에어백이 터진 차 안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피투성이가 된 이마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린 서아는 불타오르는 스포츠카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 강민재 안 돼. 강민재 정신 차려.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죽음을 선택한 남자의 이름을 미친 듯이 절규하며 화염 속으로 다급하게 뛰어들었다. 불길이 거세지는 차량 안에서 서아는 피범벅이 된 강민재의 몸을 필사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지나가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폭발 직전의 차에서 그를 구출해낼 수 있었다. 아스팔트 위에 눕혀진 민재의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고 그의 몸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상처를 입어 붉은 피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서아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민재의 피 묻은 얼굴을 감싸 안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그동안 겹겹이 쌓아 올렸던 증오의 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안고 오열하는 서아의 따뜻한 온기를 느낀 강민재는
핏기가 가신 입술을 힘겹게 달싹이며 6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을 조용히 꺼내놓았다. 울지 마. 서아야, 내가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너에게 준 상처들을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들어 서아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고 그의 텅 빈 눈동자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신 오직 서아를 향한 지독하고 처절한 사랑만이 가득 담겨 있어 서아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구급차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강민재의 호흡은 점점 더 옅어지고 있었고 서아는 그의 차가워지는 몸을 꽉 끌어안으며 제발 죽지 말라고 애타게 울부짖었다. 당신이 나한테 준 고통을 아직 다 갚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도망치는 게 어디 있어. 눈 떠 강민재. 제발 눈을 뜨라고. 당신 이렇게 죽어버리면 내가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민재는 서아의 품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은 채 스르르 눈을 감았고 그의 손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응급실로 실려간 강민재는 곧바로 대수술에 들어갔지만 의사들은 다발성 장기 손상과 과다출혈로 인해 생존 확률이 채 1%도 되지 않는다며 절망적인 소견을 내놓았다.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에 주저앉은 서아는 피 묻은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민재가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덤프트럭을 온몸으로 막아내던 그 끔찍하고 숭고한 찰나를 끝없이 반복해서 떠올렸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그를 철저하게 파멸시켰지만 막상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은 승리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잃은 듯한 지독한 상실감과 절망뿐이었다. 소식을 듣고 유치원에서 병원으로 달려온 지우는 수술실 불빛만을 멍하니 바라보는 엄마의 곁으로 다가가 작은 두 팔로 서아를 꽉 안아주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엄마 울지 마. 그 아저씨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나랑 엄마를 지키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다시 살아서 돌아올 거야. 내가 컴퓨터로 아저씨 심장 박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 자신을 부정했던 생부를 그토록 끔찍하게 증오했던 지훈이었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에 아이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며 혈육에 끈끈한 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무려 15시간에 걸친 지옥 같은 대수술이 끝난 후 강민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고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한 채 위태로운 삶을 연명하고 있었다. 담당 의사는 뇌 손상은 피했지만 워낙 신체적 충격이 커서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으며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저었고 서아는 민재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일어나 강민재, 당신이 그렇게 오만하게 굴었던 강민재라면 이깟 죽음 따위는 가볍게 이겨내야지. 내가 당신을 용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렇게 떠나는 건 너무 비겁하잖아.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올 때까지 강민재는 깊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서아는 자신의 모든 비즈니스를 화상으로 처리하며 오직 그의 병실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했다. 매일 아침 민재의 얼굴을 닦아주고 그의 굳어가는 근육을 마사지해주며 그녀는 과거 그들이 서로를 열렬하게 사랑했던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조용히 속삭였고 눈물로 그의 손등을 적셨다. 복수의 칼날을 거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가 다시 눈을 떠주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만이 남아 있었고 지훈 역시 매일 방과 후 병실로 찾아와 아빠에게 자신이 새로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곤 했다. 강민재가 쓰러진 이후 태양그룹을 노렸던 어둠의 세력들은 서아의 사설 경호팀과 지훈의 해킹 정보망을 통해 경찰의 모든 범죄 증거가 넘어가면서 일망타진되었고 회사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서아는 민재가 남겨준 지분을 바탕으로
태양그룹의 임시 회장직에 올라 혼란스러운 내부를 완벽하게 정리하며 특유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을 다시 세계 정상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민재가 깨어났을 때 자신이 지켜낸 태양그룹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고 싶었고, 그것이 그가 보여준 목숨 건 사랑에 대한 유일한 보답이자 처절한 속죄의 방식이라고 굳게 믿었다. 낙엽이 흩날리는 쌀쌀한 가을의 어느 날 병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져가고 있을 때 서아는 평소처럼 민재의 손을 꽉 잡고 그가 가장 좋아하던 시집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때 미동조차 없던 강민재의 거친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고 길고 긴 침묵을 깨고 그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기적처럼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서아야. 갈라지고 메마른 목소리였지만 서아의 귀에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기적의 소리로 들렸고 그녀는 들고 있던 책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민재의 품에 무너져 내리며 짐승처럼 통곡했다. 민재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려 눈물 범벅이 된 서아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지만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지옥 같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서아를 다시 만나 엎드려 사죄하겠다는 지독한 집념 하나뿐이었고, 결국 그 간절함이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렸다. 울지 마. 내가 돌아왔잖아. 당신을 이렇게 혼자 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어. 당신이 허락해 준다면 내 남은 인생은 전부 당신의 발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싶. 며칠 뒤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긴 강민재를 찾아온 지훈은 어색하게 병상 앞에 서서 작은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민재의 커다란 손을 꽉 쥐었다. 아빠, 바보같이 왜 트럭으로 뛰어들었어요? 내가 다 막아줄 수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무모한 짓 하지 마요. 엄마가 얼마나 매일 울었는지 아빠는 모를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빠라는 단어에 강민재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는 링거 바늘이 꽂힌 팔로 지훈을 와락 끌어안으며 엉엉 소리내어 아이처럼 울고 또 울었다. 강민재의 혹독한 재활치료는 뼈를 깎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서아와 지훈이 곁을 지켜주었기에 그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끔찍한 고통을 미소로 이겨냈다. 휠체어에 의지하던 그가 처음으로 제 발로 일어나 걷기 연습을 하던 날 서아는 넘어지려는 그를 단단히 부축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지독했던 증오와 참혹한 복수극의 끝자락에서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고 피로 물들었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일을 향한 희망의 씨앗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강민재는 잃어버렸던 6년의 세월을 보상하려는 듯 매일 아침 서아와 지훈을 위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평범하지만 눈부신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다. 한때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태양그룹의 총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앞치마를 두르고 아들에게 코딩을 배우며 아내의 퇴근을 기다리는 다정한 가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당신이 차려주는 아침을 먹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요리 솜씨가 제법 훌륭하네요. 강민재 씨. 서아의 장난스러운 칭찬에 민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미소 지었다. 서아는 태양그룹의 경영을 다시 민재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아내를 보좌하는 평범한 남편의 역할로 충분하다며 오히려 서아를 그룹의 정식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회장직에 오른 윤서아는 과거의 나약함을 완전히 벗어던진 완벽한 여왕의 자태로 기업을 이끌었고 민재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어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대한민국 재계는 이 부부의 극적인 재결합과 아름다운 동행을 기적 같은 러브스토리로 칭송하며 연일 대서특필했고, 태양그룹은 전례 없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승승장구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벚꽃이 만개한 한강 공원에서 세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평화로운 주말의 오후를 보내고 있었고, 바람에 날리는 벚꽃잎들이 그들의 어깨 위로 눈처럼 내려앉았다. 지훈은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두드리다가 고개를 들어 부모님을 바라보며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고, 엄마 아빠, 내가 방금 우리 세 가족의 이름으로 불우이동 돕기 재단에 100억을 기부하고 왔어요. 아주 멋진 일이죠. 라고 자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동시에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고, 민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없이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민재는 서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다가가 6년 전 비바람 속에서 자신이 잔혹하게 내뱉었던 망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원한 참회와 사랑을 맹세했다. 그때 내가 당신에게 줬던 상처는 평생 씻을 수 없겠지만 남은 내 생의 모든 순간을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데에만 쓸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당신의 남편으로 살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서아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며 이제 과거는 다 잊었어요. 우리 앞으로는 지훈이와 함께 행복한 기억만 만들면서 살아요. 라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지옥 같았던 오해와 끔찍한 배신, 그리고 피를 부르는 복수극이라는 잔혹한 터널을 지나온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나약했던 아내는 강력한 여왕으로 각성했고, 오만했던 총재는 무릎을 꿇고 진실한 사랑을 쟁취했으며, 천재 아들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구원자가 되어 그들의 사랑을 완성했다. 해질녘 한강의 붉은 노을이 세 사람의 등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그들의 맞잡은 두 손은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두 번 다시는 놓치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얽혀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평온한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빛이 반짝였고, 강민재와 윤서아 그리고 지훈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그 눈부신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난 6년간 겪었던 수많은 눈물과 고통은 이제 이 찬란한 행복을 맞이하기 위한 가혹한 시련에 불과했음을 그들은 마음 깊이 이해했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던 여자의 차가운 심장은 뜨거운 사랑으로 녹아내렸고, 잔혹한 이별의 끝에서 비로소 완성된 이 완벽하고도 눈부신 결말은 그들의 삶의 영원한 축복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그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더 이상의 거짓도 배신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진실한 믿음과 끝없는 헌신만이 그들의 곁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태양그룹의 거대한 성벽 안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했던 피해 복수극은 거짓말처럼 세상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고, 오직 세 사람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만이 전설처럼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듯 윤서아와 강민재 그리고 지훈의 새로운 삶은 매일매일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찬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고 있었다.